그날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 사무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이지하는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최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 데이트를 해주지 않겠나. 형식적인 거야. 대가로 내 어머니 병원비와 집담보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 이지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이 남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았을까?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그녀는 2년째 박지민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속삭임조차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가족에게는 물론 직장 동료에게도 숨겨온 사실이었다. 그런데 최 회장 재계의 거물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민준이는 결혼 정년기지만 여자를 사귀지 않는다. 세상이 그렇게 보이게 해야 한다. 너라면 완벽한 상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는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지난 1년 동안 암 투병 중이었고 집은 이미 은행 압류 직전이었다. 거절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지하는 결국 전화를 들었다. 지민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사 일로 바빠.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지하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지하는 최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키가 크고 잘생긴 30대 초반 남자였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강요하는 거야? 나도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가족 기업 이미지를 위해 이 연극이 필요하다. 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로 이용하는 관계로 하자. 민주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첫 데이트는 다음 주말로 정했다. 그 주말 지하는 민준과 함께 한강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 민준은 신사적으로 행동했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지하는 계속 지민 생각뿐이었다. 지민은 오늘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하는 샤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그냥 도피인가? 며칠 후 지민이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지하는 웃으며 말했다. 프로젝트가 많아. 지민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지하는 그 불안을 외면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병원비가 해결되고 집 담보도 풀렸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최 회장은 주기적으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다. 민준과 잘 지내냐? 사진을 보내달라. 지하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연극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연극은 점점 현실을 침식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데이트는 강남의 고급 바에서였다. 민준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지켜본다니 무슨 뜻이냐?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는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람이야. 우리가 진짜처럼 보이게 해야 해. 지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어떻게?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기대는 정도? 너무 과하지 않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하는 지민에게 전화했다. 지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다. 요즘 너 정말 이상해. 매일 늦고 사진 한 장 안 보내. 지하는 변명했다. 미안해. 정말 바빠.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나 믿지? 지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데이트에서 민주는 지하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강인해 보인다고? 지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강인함이 아니라 절박함일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비슷해. 아버지는 내가 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을 골랐어. 지하는 처음으로 민준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둘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조금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 가까움은 지민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다. 지민은 결국 폭발했다. 주말에 지하의 집으로 찾아와 물었다. 너 다른 사람 만나는 거지? 지하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일 때문이야.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알아. 내가 요즘 나를 피한다는 거. 지하는 지민을 안으려 했지만 지민은 물러섰다. 증거는 없지만 느낌이 와. 지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관계를 계속하면 지민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면 어머니를 잃는다. 최 회장은 세 번째 만남에서 지하에게 말했다. 민준과 더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 주에 가족 모임에 참석해라. 지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돈은 이미 그녀의 삶을 구속하고 있었다. 지하는 지민에게 또 거짓말을 했다. 출장 간다고.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가족 모임은 최 회장의 한남동 저택에서 열렸다. 지하는 긴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팔을 끼고 들어섰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어울리는구나. 지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연극이다. 그러나 손님들의 시선은 진짜였다. 모두가 부러워했다. 재벌 2세와 사귀는 평범한 여자. 저녁 식사 중 최 회장이 말했다. 민준아, 지하에게 키스 한번 해보지 그러냐. 지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민준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최 회장의 눈빛은 명령이었다. 민준은 지하에게 몸을 기울였다. 미안하다. 지하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스쳤다. 가볍고 형식적인 키스였지만 지하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 키스는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회장은 저택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그는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모임이 끝난 후 민준이 속삭였다. 아버지가 만족한 것 같다. 지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은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다. 오늘 너 사진 봤어. 강남에서 민준이랑 있는 거. 지하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떻게 알았지? 누군가 몰래 찍어 지민에게 보낸 것이다. 지민은 다음 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붉었다. 설명해봐. 지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돈 때문이라고. 어머니 때문이라고. 지민은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울음이었다.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지하는 고개를 저었다. 버린 게 아니야?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스한 사진도 봤어. 그게 연극이라고? 지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하는 최 회장에게 전화했다. 그만두고 싶다고. 최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이미 늦었다. 계약은 깨지지 않는다. 지하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선택의 대가를 이제야 실감했다.
지민은 연락을 끊었다. 지하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민준과 사귀는 여자. 동료들은 부러워했지만 지하는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말했다. 잘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지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이 점점 그녀를 갉아먹었다. 민준도 힘들어했다. 아버지가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지하는 민준과 또 키스해야 했다. 이번에는 저택 정원에서였다. 최 회장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하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몸이 굳었다. 민준이 속삭였다. 견뎌. 곧 끝날 거야.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지민은 결국 지하의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지민이 소리쳤다. 너 정말 그 남자랑 사귀는 거야? 지하는 울면서 설명했다. 아니야. 다 연극이야. 지민은 사진을 내밀었다.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연극이 이렇게 진짜처럼 보여? 지하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 나도 내 가족이었어. 지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최 회장은 지하를 다시 불렀다. 민준과 결혼을 고려해라. 지하는 거절했다. 그럴 수 없다고. 최 회장은 미소 지었다. 이미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다.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계속해라. 지하는 절망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과 가족. 진실과 거짓. 지하는 지민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만나자. 지민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지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취한 채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거야? 결국 지하는 최 회장에게 갔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분노했다. 내 어머니 병원비 다시 막을 수도 있다. 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민준도 동의했다. 아버지 저도 그만두고 싶어요. 최 회장은 둘을 노려보았지만 결국 물러섰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하는 자유를 얻었다. 지하는 지민의 카페로 갔다. 지민은 그녀를 보자마자 돌아섰다. 지하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몇 시간 동안. 지민이 결국 나왔다. 왜 왔어? 지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사랑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민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시간 좀 줘. 몇 주 후 지민은 연락했다. 만나자. 둘은 한강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지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민은 듣고 나서 말했다.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 신뢰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어머니의 병은 다시 악화됐다. 그러나 지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사회의 시선도 가족의 압력도 더 이상 그녀를 구속하지 못했다. 지하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당신은 지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가족을 위한 희생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